우리는 흔히 그레고리 팩을 할리우드의 마지막 신사라고 부릅니다. 190cm가 넘는 훤칠한 키, 중저음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과 함께 로마 거리를 달리던 그 멋진 신사, 영화 앵무새 죽이기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던 변호사.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어른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함이라는 건 때로는 가장 슬픈 방어 기제라는 걸 아십니까? 아무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가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카메라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가 평생 동안 감춰왔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레고리 팩의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의 상처받은 어린 시절부터 노숙자 생활을 했던 무명 배우 시절,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켜낸 충격적인 비밀까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1916년 캘리포니아의 작은 해안 마을 라호야에서 시작됩니다. 그레고리 팩은 동네 약사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아버지는 조용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사람은 매일 밤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린 팩은 입으로 뒤집어 쓰고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어야 했죠.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밤이 무서웠다. 그 소리들이 나를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겨우 6살이 되던 해,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나이에 부모님이 갈라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혼 과정이 어린 팩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부모 중 누구도 자기 아들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두고 다투기 마련이지만 어린 그레고리 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엄마도 아빠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작은 가슴에 어떤 상처가 새겨졌을까요? 부모님은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찾느라 바빴고 어린 아들은 짐짝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다행히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재를 데려가 키우기로 했죠. 하지만 이 결정이 과연 어린 팩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양육자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죠. 매주 한 번, 할머니는 어린 팩을 멋지게 차려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교회? 아니요. 매주 목요일마다 외할머니는 어린 팩을 데리고 영화관에 갑니다. 스크린 속 세상은 화려하고 따뜻해 보였지만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다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팩에게 영화관은 유일한 도피처이자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였습니다. 이 시기 팩은 개와 대화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얌전한 아이라고 칭찬했지만 사실 말할 상대가 없어서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결핍, 내가 부모님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훗날 그레고리 팩 특유의 그 우수어린 눈빛을 만든 원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던 평화로운 나날들도 갑자기 끝났습니다. 팩의 부모는 결정합니다. 10대가 된 팩은 로스앤젤레스의 가톨릭 사관학교로 보내집니다. 엄격한 규율, 딱딱한 제복,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 감수성이 예민했던 소년에게 군사학교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은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크게 웃지 않는 절제된 태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의젓한 모습을 연기하면 칭찬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레고리 팩의 그 침착하고 냉철한 이미지는 사실 이 군사학교 시절 살아남기 위해 소년이 스스로에게 입힌 갑옷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울면서 겉으로는 완벽한 경례를 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팩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UC 버클리 의예과에 진학했죠. 하지만 운명은 짓궂습니다. 190cm의 큰 키와 굵은 목소리를 가진 이 청년을 연극반 선배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우연히 선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팩은 전율을 느낍니다.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자신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팩은 연극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4학년 때만 해도 5편의 연극에 출연했죠. 드디어 팩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뉴욕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선택은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지언정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화려한 헐리우드로 가는 길, 그곳엔 또 다른 고독과 치명적인 유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으로 떠났던 그 가난한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욕에서의 가난한 배우 지망생의 삶, 돈도 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레고리 팩, 나중에 할리우드 최고의 신사가 될 그 남자가 센트럴파크 벤치에서 잤습니다. 노숙자였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밤에 센트럴파크의 어둡고 춥고 위험한 그곳에서 젊은 팩이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모습을요.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버클리를 그냥 떠나온 게 맞았을까? 차라리 의사가 되려고 했어야 했나? 하지만 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아닌 진짜 집에서 자기 위해서죠. 연기로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가 찾은 일들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도 하고 투어 가이드 일도 했죠. 결국 팩의 끈기는 결국 보상을 받았습니다. 1940년대 초 그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들이었죠. 하지만 팩은 무대에 설 때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잤던 그 밤들을 기억하면서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할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통이 그의 연기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관객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1942년 팩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로드웨이 연극 더 모닝스타에 캐스팅된 겁니다. 비평가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새로운 배우는 누구인가?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헐리우드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그레고리 팩은 헐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영화 영광의 나날은 전쟁 영화였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팩도 아직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죠. 연극 무대와 영화는 달랐으니까요. 무대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필요했지만 작은 눈빛 하나, 입술의 떨림까지도 카메라는 모든 것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레고리 팩의 손을 들어줍니다. 1940년대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 속에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쟁쟁한 남자 배우들, 클라크 게이블이나 제임스 스튜어트 같은 스타들이 모두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터로 따랐죠. 그런데 20세기 폭스의 경영진은 새로 영입한 그레고리 팩을 마초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레고리 팩은 실제로 심각한 척추 부상이 있어 군대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사는 대중들이 그를 겁쟁이라고 비난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상 원인을 대학 시절 조정 경기 중 영광의 상처인 것처럼 보장하여 그의 남성적인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영화사들 입장에서는 배우들이 없어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190cm 키의 조각 같은 얼굴, 게다가 연기력까지 갖춘 이 신인 배우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연 자리를 꿰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 천국 열쇠로 단숨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죠. 사람들은 그를 할리우드의 황태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딜 가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돈과 명예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버림받았던 소년이 이제는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했던가요?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 그의 사생활은 조금씩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1942년 26살의 이른 나이에 핀란드 출신의 그레타 코코넨과 결혼합니다. 놀랍게도 그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갖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팩은 여화 촬영으로 1년 중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있었고 아내와 대화하기보다는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대본을 보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1945년 그레고리 팩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스펠바운드에 캐스팅이 된 것이죠. 상대역은 누구였을까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 할리우드의 여신이라 불리던 잉그리드 버그만이었습니다. 영화 촬영 속에서 그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화 속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사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촬영장 스태프들은 모두가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기류, 서로를 향한 갈망, 그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팩은 훗날 인터뷰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뼈아픈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시작부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헐리우드에서 불륜은 배우의 생명을 끝장낼 수도 있는 주홍글씨였습니다. 게다가 팩은 대중들에게 바른 생활 사나이로 각인되어 있었죠. 그들은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 있고 그녀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내가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가정이 무너집니다. 젊은 그레고리 팩은 매일 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책임을 택할 것인가. 결국 그는 책임을 선택합니다. 영화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쿨한 이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팩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잉그리드 버그만과의 아픈 이별. 30대의 그레고리 팩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나 봅니다. 1953년 그레고리 팩의 커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가 개봉합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과 함께한 이 영화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 되었죠. 이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팩과 헵번의 우정은 평생 지속되었죠. 그리고 팩은 영화 로마의 휴일을 홍보하려고 갔다가 파리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크 파사니. 파리의 젊고 지적인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전설 같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팩이 그녀에게 점심을 먹자고 했을 때 그녀에겐 이미 선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벨상 수상자 슈바이처 박사와의 인터뷰였죠. 하지만 그녀는 박사와의 만남 대신 팩과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정말 과감한 선택 아니었나요? 팩은 그녀의 이런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에 단숨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팩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 아들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팩이 첫 번째 아내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바로 다음 날 두 사람은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팩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48년을 한 몸처럼 지냈습니다. 팩은 비로소 진짜 가정이 무엇인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삭였죠. 그가 바람을 피웠구나. 그래서 이혼한 거야. 이때 팩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팩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베로니크와의 결혼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1962년 그레고리 팩은 자신의 커리어를 정의할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앵무새 죽이기의 변호사 역할이었죠. 이 영화는 인종차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1930년대 남부를 배경으로 백인 변호사가 흑인 남성을 변호하는 이야기였죠. 당시는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선언이었죠. 팩은 주저없이 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그가 믿는 가치였으니까요. 팩은 주인공 에티커스 핀치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팩은 5번째 도전 끝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그의 과거가 그림자처럼 발목을 잡습니다. 그가 새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동안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 조나단 팩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버지 그레고리 팩을 쏙 빼닮은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었고 아버지는 재혼하여 새 가정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조나단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원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TV 리포터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 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조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레고리 팩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 거대한 이름의 무게가 젊은 청년을 짓눌렀습니다. 1975년 6월 그레고리 팩은 영화 촬영 준비로 한창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조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31살. 너무나 젊은 나이에 권총으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도 마지막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팩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부모에게 느꼈던 그 지독한 외로움을 자신의 아들에게 똑같이 되물림했다는 죄책감, 그것은 그 어떤 형벌보다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팩이 촬영을 하고 있던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포 영화의 걸작, 오맨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악마의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죽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현실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영화 속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를 연기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팩은 이 역할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슬픔과 광기를 그 역할에 쏟아부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팩이 보여주는 그 공포에 질린 눈빛, 고뇌하는 표정,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팩은 2년 동안이나 집거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헐리우드 스타의 삶은 멈췄고 늙고 병든 사자처럼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레고리 팩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완벽했던 신사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말이죠. 아들을 잃은 슬픔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 팩은 그 고통을 침묵 대신 행동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핵무기 반대 운동에도 참여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팬들을 잃을까봐, 영화 제의가 줄어들까봐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팩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진 이 플랫폼을 올바른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969년 팩은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장이 되었을 때 헐리우드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려 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영화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팩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암협회 회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예술 기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전의 팩이 접근하기 힘든 완벽한 조각상 같았다면 노년의 팩은 따뜻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변해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팩은 여전히 영화에 출연했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만 받았죠. 1989년 영화 타인의 돈, 1991년 영화 케이프 피어. 이 영화에서 팩은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완벽한 신사 그레고리 팩이 악당을? 하지만 팩은 도전을 즐겼습니다. 그는 항상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2003년 6월 12일,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87세의 그레고리 팩은 아내 베로니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피곤하네. 잠시 눈을 좀 붙여야겠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듯 편안하게 사랑하는 아내의 곁에서 영원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헐리우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거인, 평생 완벽함이라는 무게와 싸워야 했던 남자, 그리고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버지. 그레고리 팩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레고리 팩의 묘비에는 아무런 글귀도 적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그의 인생을 다 담을 수는 없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를 완벽한 신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그의 진짜 모습은 상처투성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낸 인간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소년, 사랑에 아파했던 청년, 그리고 자식을 잃고 울었던 아버지. 그 모든 불완전함이 모여 그레고리 팩이라는 완벽한 배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고 고통받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영화 로마의 휴일이나 앵무새 죽이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도 그가 숨겨두었던 슬픔과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 그레고리 팩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